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아마도 기리분들의 지금 심정이 딱 이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존버해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계시겠죠. 그만큼 지금 증시 상황도 좋지 않고 그 다음에 불확실성도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지난번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2600 전후 이 라인은 충분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지난주에 큰 하락을 했다가 금요일날 다시 2600 위로 올라온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물론 금요일날 하루 반등이 나왔다고 오늘이 바닥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당연히 말도 안 되겠죠. 그거는 실력의 영역이 아니라 운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가 이때까지 보지 않았겠습니까? 증시가 빠지고 나면은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아, 그때가 또 기회였구나 이런 생각하신 적 저기를 개별 종목을 합치면은 최소한 몇백 번, 몇천 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아유 그때 살걸 이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기는 오늘 또 긍정적인 마켓뷰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지금 2600 라인에서 우리가 용기를 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깔끔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매주 일요일마다 오는 그 시간이죠. 매주 기릿과 함께 오늘은 5월 15일 일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이 영상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번 주 증시 흐름 정리, 이번 주 매도 및 연기금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 정리, 이번 주 큼지막한 뉴스 정리,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있을 큼지막한 뉴스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은 저기릿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과연 저기릿은 어떤 걸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가 하단을 깨고 내려간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안했는데 다행히도 금요일날 강한 상승이 나와줬죠.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하는 한 주에도 충분한 양봉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여기가 바닥일 수 있다는 거겠죠. 하지만 기름들 여기가 진짜 바닥일까 이러한 불안감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길이 또 원래는 2600깨지면 이제 남은 현금 좀 다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막상 2600 깨지니까 손이 안 나가더라고요. 말 그대로 공포가 좀 많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막상 내일부터 시작하는 한 주가 시작하면 또 증시가 빠져서 2600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름분들께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금요일날 한번 봤던 차트입니다. 코시국 때 과연 증시가 어떤 징후를 보이고 반등을 했나 봤더니 딱히 뭐 그런 게 없습니다. 딱 하나 보자면은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지속적으로 그냥 쭉 올렸다는 거. 그리고 2018년 말에 증시가 쭉 떨어지다가 그때도 쌍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저 양봉이 하나 나오고 그냥 쭉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하락 후 상승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한 번에 쭉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는 걸 보고 아 그때부터 사야겠어 이렇게 판단하기는 조금은 힘들 수 있다. 말 그대로 타이밍을 놓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런 분이 계실 수 있겠죠. 하는 길이 그래도 나는 조금 확인하고 사고 싶어 이런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저 길에선 개인적으로 60에선을 뚫고 올라갈 때 그때가 이제 좀 확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바닥권에서부터는 조금 올라왔겠지만 안전함은 충분히 챙길 수가 있겠죠.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할까요? 60에선을 뚫고 올라가는 그때부터 강한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분들 중에서 지금 만약 현금 비중이 있다면은 조금은 리스키하지만 조금 큰 수익을 거두고 싶어요. 그렇다면은 2600이 깨지는 그 라인 여기서는 살짝 용기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런데 그러면 아니 길이 나는 근데 확인하고 사고 싶어 이런 생각이 있다면은 62선을 깨고 올라갈 때 그때부터 매수라는 그런 전략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정감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코스피 차트를 봤을 때 지속적으로 60에선을 깨고 올라가지 못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작년 말에도 그랬고 그 다음에 지난달 그때도 60에선을 뚫어내지 못하고 못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60에선을 뚫고 올라가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 라인을 지수로 말하자면 2670에서 2700 이 사이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긍정적인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자, 코스피는 목요일날 저점을 찍었습니다. 아마도 기름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매우 공포스러운 장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 삼성전자는 주가는 떨어지긴 했지만 저점을 갱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금요일날 또 강한 상승 2.4%나 올라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제 조금은 바닥을 다지는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또한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코인 시장이 망가지고 그리고 나스닥이 망가지면서 코스닥은 조금 큰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던 박스를 깨고 쭉 내려가 결국은 지난 저점을 갱신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하지만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코스피가 올라가면 따라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 코스닥도 큰 걱정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매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그 다음에 지난주 내내 개인들만 계속 사고
외국인 기관은 지속적으로 팔았는데, 그런데 금요일날 환율이 지금 미쳐 날뛰는데 외국인이 6,400원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 또 외국인의 엄청난 선물 매수로 인해서 8,600원이나 매수하는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도 1,200억이나 매수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매동은 금요일은 매우 좋다, 지속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이 무려 코스닥을 1,700억이나 매수했어요. 코스닥과 코스피의 시가총액이 5배가 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인즉슨 외국인이 금요일날 코스닥을 1,700억이나 샀다는 것은 1조 원에 가까운 매수를 했다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환율이랑 유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미쳐 날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환율 1284원, 소폭 하락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환율이라니 진짜 끔찍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WTI는 우리는 예전부터 결국은 고유가 시대가 지속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지속적으로 WTI가 100달러 위에서 노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워렌 버핏이 맞았네요. 그리고 이 흐름은 생각보다 좀 길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주식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전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긍정적인 뷰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환율입니다. 환율이 최근 오버슈팅을 하고 있다는 거, 이 느낌 지울 수가 없겠죠. 우리가 금요일인가요? 목요일날 그때 환율은 지금 오버슈팅이고 다시 1,200원대로 내려갈 거다, 그러한 뷰가 있던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봤었습니다. 그러니 말 그대로 지금 현재 환율은 천정에 다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지금부터는 환율이 슬금슬금 하락할 거다, 이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말인즉슨 지금까지 엄청나게 매도했던 외국인이 확실하게 돌아올 수 있는 판이 깔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요일날 미국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1.5% 상승, 나스닥 3.8% 상승, S&P 500 2.3% 상승으로 세계 전부 다 강한 상승을 나타냈고, 특히 나스닥 무려 4% 가까이 상승을 했죠. 물론 아직까지는 많이 배고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빠졌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나스닥의 주봉을 봤을 때 이때까지 최근 4년간 주봉 RSI가 30이 깨지면 그때는 결국 기회였습니다. 2018년 말에도 그랬고, 그리고 코로나 때도 그랬고, 그리고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스닥이 지난주에 아랫꼬리를 조금 많이 달았다는 거, 이 또한 살짝은 긍정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물 금리도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요. 어떤 게 긍정적인가 봤더니 바로 10년물 금리가 3.0을 깨고 내려왔다는 거. 나스닥이나 코인시장이 박살이 나던 와중에도 오히려 10년물 금리는 하락하는 그런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10년물이 빠지면 진짜 호재가 맞는지 저의 생각이 아니라 뉴스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국채금리 상승 멈춰,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기대. 현재 시장에서 가장 고무적인 것은 채권 수익률 상승이 멈췄다는 것이다. 루이스 홀드 그룹의 짐 폴센 최고 투자 전략가는 채권 시장의 인플레이션 전망이 뒷걸음질 치면서 금리 압박이 줄어들면 주식시장 반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스톡턴 창업자는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볼 때 10년물 수익률은 정체될 것이라며 이런 가파른 상승세는 지속할 수 없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약세작 진입의 문턱에서 시장은 반등을 기대하는 눈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와중에 이미 충분한 매도가 이루어졌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폴센 전략가는 팡 종목들의 시가총액 비중이 원래는 14%나 됐는데 9%로 낮아졌다며, 이미 기술주는 충분히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제는 단기 반등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하락해서 3.0 밑에 머무는 것은 증시에게는 충분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다만 여기서 크게 빠지면 또다시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올 거니까 10년물 금리가 조금 더 과도하게 빠지는가, 그 부분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토요일날은 좀 안 좋았습니다. 무려 4.5%나 하락했어요. 그래서 최근 나스닥이랑 코인이 거의 커플링돼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야 진짜 나스닥 저렇게 올랐는데 또 우리 증시 빠지고 시작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봤지만, 그런데 다행히도 오늘 들어서 조금 비트코인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하락을 전부 다 아직까지는 회복하지 못했지만 이런 추세로 조금만 더 상승을 해준다면 일단 코스피는 0.5% 상승 출발,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부터 조금씩 더 올려줬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증시 전망, 지금까지 긍정적인 뷰를 많이 봤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증시가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을 조금 더 많이 봤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저의 생각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다 같이 보고 여러분들의 생각, 전략 이런 것들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3가지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장대 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환율이 잠잠해지는가, 또한 10년물 금리가 여기서 멈추는가, 이 3가지만 우리가 확인하면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하방 지선을 한 번 더 목요일날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저가 매수세를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코스피를 2,800 위로 올리는 것은 외국인의 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는 딱 둘 중 하나입니다. 예상 밖의 하락을 지속하거나 혹은 외국인이 들어오며 외국인들이 살만한 대형주, 이렇게 4가지겠죠.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인터넷 대표주,
이 네 가지를 매수하며 증시를 올리거나 앞으로 한 2, 3개월은 이러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들 만약에 환율이 조금 떨어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올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은 다른 섹터보다는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인터넷 대표주 이렇게 네 가지를 먼저 공부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주 증시 전망 조금 길게 다뤄봤고요. 이러한 저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번 주 연기금 외국인의 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기금 무엇을 샀는가? LG엔솔, 페노션, SK하이닉스, HMM, KT,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기아, 삼성SDI, FNF, 신세계, SK이노베이션, 삼성SDS, 삼성물산, GS, CJ제일제당, KTNG, 원익IPS, 아브레퍼시픽, DB하이텍을 매수합니다. 이번 주에 연기금은 증시가 많이 빠지는 와중에도 LG엔솔, 페노션, SK하이닉스, HMM, 그리고 KT를 매수했다는 거. 다음으로 외국인은 기아, SK텔레콤, S오일, 우리금주주, 강원랜드, 위메이드, 현대중공업, HLB, 하이브, KT, KTNG, 페노션, 삼성엔지니어링, 컴투스, NC소프트, 한국항공우주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외국인은 기아, SK텔레콤, S오일 이렇게 세 가지를 크게 사는 걸 볼 수 있네요. 마지막으로 개인분들은 무엇을 샀는가? 삼성전자, LG생건, 삼성전자 우, 셀트리온, 레버리지, 코스타 레버리지, 에코프로비엠, LG전자, 카카오, 카카오뱅크, KG스틸, 포스코홀딩스, 대한전선, 삼성SDI, 첨보, 현대모비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하이브, 넷마블을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날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빌 게이츠 세계 경제 둔화 우려되는 수준까지 금리가 오를 것, 말 그대로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예측을 한다고 한대요. 저기를 또 물론 그때 가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지나봐야 아 그때가 경기 침체 신호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일단은 이번에 상승을 한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큰 상승이 올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대로 2800에서 2900 그 정도 라인 되면은 현금 비중을 조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 중 하나는 바로 경기 침체죠. 지난번에 2년물이랑 10년물 금리가 역전된 바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걱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다고 모든 주식을 팔 수는 없겠지만 현금 비중은 최소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아직까지는 뭐 이르다고 볼 수 있으니까 일단은 증시가 조금 반등하면 그때 또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결국 식용유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트에서도 1인당 한 개밖에 사지 못한다고 하는데 혹시나 필요하시다면 일찍 한 개쯤은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속는 사람 없는데 또 뻥튀기 IPO 경영진 참 눈치 없네. 이번 주에 있었던 대기업들이 중줄이 상장 처리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기관 경쟁률이 박살이 났기 때문인데요. 그 말인즉슨 기관들이 봤을 때 이 주식 너무 비싸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겠죠. 말 그대로 기업들이 조금은 양심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청약을 하는 거는 조금 더 싸게 살려고 청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비싸게 내놓으면 당연히 아무도 청약을 하지 않겠죠. 나중에는 우리에게 좀 긍정적인 가격대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이러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100억원 미만 주식 양도세 폐지 추진. 원래는 내년부터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5천만원이 넘는 수익을 거둔다면 세금을 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폐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인플레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높다.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거를 두고 볼 수가 없겠죠. 중간 선거가 6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인플레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증시도 어느 정도 올려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금요일입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이든이 방한한다 이러한 소식이 나오며 현대차 공장을 그때 맞춰서 건설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바이든 방한 관련주 이런 기업들이 조금 많이 올랐는데요. 여기서도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이 두 가지 섹터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꼼꼼하게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진짜 말 그대로 코인 시장의 폭락이 만든 우리의 하락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루나테라 폭락이 엄청나게 심했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중에서는 피해를 보신 분이 없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 주일점을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중국 4월 소매 판매, 중국 4월 산업 생산, 그리고 화요일에는 미국 4월 소매 판매, 미국 4월 산업 생산이 발표되며 같은 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등 연준 인사들이 연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이 뉴스가 중요하겠죠.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 예정이며 바이든 대통령이 과연 어떤 선물을 가져오는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을 한다고 하죠. 그리고 금요일에는 우리나라 4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며
이거는 조금은 뒤통수가 시립니다. 미국 옵션만 길이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혹시나 미국 증시가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달력 보고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위에는 청약이 있고 그 다음에 아래는 증시 일정, 그 아래는 보호 예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아래는 실적 발표가 있다는 거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크린샷 찍으시면 되고 그리고 조금 더 고화질을 보고 싶다면은 카카오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자, 오늘 영상은 살짝 길었습니다.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까 영상이 길어졌네요. 오늘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간 절약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